이번 주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. 첫째, 연준이 3월부터 3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뒤 대차제표를 축소하고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. 둘째, 높은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더 지속할 수 있다. 셋째, 오미크론 변이와 중국 등 공급망 문제, 우크라이나 위기가 하방 위험이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. 드디어 미국의 첫 금리 인상 시간표가 나왔습니다.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3월에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요. 지금으로서는 0.25%포인트를 올려서 제로금리를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연준의 금리 인상은 대차대조표 축소와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. 자,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3월 첫 금리 인상 얘기인데요.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드디어 3월 금리 인상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. 이번 주에 있었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자리에서인데요. FOMC 이후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%를 상당히 넘고 노동시장이 강해서 위원회는 곧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서 3월 초에 끝내겠다, 이렇게 밝혔는데요. 여기에서 몇 가지 퍼즐을 맞춰보면 앞서 연준은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를 올리겠다고 명확히 했었습니다. 곧 금리를 올릴 건데 테이퍼링이 3월 초에 끝나니까 그럼 계산해보면 3월 FOMC 3월 중순에 열리는데요. 이때 하겠구나, 이렇게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. 특히 2월에는 FOMC가 없는데요. 시장에서는 3월 인상 가능성을 100%로 보고 있습니다. 즉 확실히 올린다는 얘기죠.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입니다. 파월 의장은 언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추가로 올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매 회의 때마다 올릴 수 있는 거냐, 그리고 0.5%포인트 인상도 가능하냐, 이런 질문에 이를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. 즉 그렇게 할 수도 있다, 이렇게 상황을 열어놓은 것인데요. 이러다 보니 시장은 연준이 매파적이라고, 즉 통화 긴축을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3월에 이어 5월, 6월에 연속으로 3차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왜 4번 연속은 아니냐면 네 번째 인상 부분, 즉 6월에서 9월 사이에 7월 FOMC가 있는데요. 이때는 쉴 수 있다는 건데 왜 쉴 수 있느냐? 이때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대차대조표 축소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. 만약 대차대조표 축소 시점이 늦어진다면 금리 인상 스케줄도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. 시장에서 이렇게 연준이 연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파월 의장 스스로가 높은 물가가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. 1월 FOMC 이후 파월 의장은 지난해 12월 FOMC 회의 이후에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다소 나빠졌을 것 같다,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근원 PCE, 즉 소비지출 물가지수 전망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, 이렇게 말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낸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생각보다 더 훨씬 오래 갈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, 즉 그럴 위험이 높다고 말했는데요. 지난해 봄에 높은 물가 상승 폭은 벗어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큰 개선이 없다, 반도체 문제도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, 이렇게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. 이 말은 높은 인플레가 예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이고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증시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.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은 대차대조표와 관련해 파월 의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. 적어도 다음 FOMC, 즉 3월 FOMC 때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, 이렇게 짚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같은 연준의 매파적 움직임을 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변수들이 있는데요.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중국 등 공급망 문제 확대,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위기,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. 오미크론 변이는 잡혀가는 분위기지만 이후에 또 다른 변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.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중국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미국 기업들도 제품 생산과 소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 자체가 커다란 충격파를 몰고 올 수 있는데요.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 당장 유가가 배럴당 $100 이상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